저도 좀 수능 마무리 못했어요. 그래서 제 실력보다는 시험을 못 본 거였거든요. 가외를 너무 많이 하니까 생계형으로 수능감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전체 회독이 되게 많이 돌면서 그냥 하루 수능 볼까? 그래서 그냥 학기 다 다니면서 잠깐 수능 봤는데 그때 서울대 점수 나온 거예요. 별로더라고요. 괜히 왔어. 괜히 왔어. 진짜 재미없고 미친년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힘든 거야 나중에. 너무 막막하고 이게 어디가 끝이지? 그 도서관에서 그 과정을 견딜 때 그냥 책을 보면서 눈물이 흐르는 걸 그냥 냅뒀어요. 소리는 안 나는데 눈에서 이렇게 땀처럼 계속 눈물이 나니까 제가 이렇게 닦으면서 무섭겠죠. 막 EBS부터 시작해서 뭐 학원 컨텐츠들부터 해서 이것만 봐 이러면은 되게 의미 있는 강의도 있지만 어쩌면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지 모르는 구조가 돼서 오히려 정신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라면 그 마지막에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법, 헌법 전문 강사하면서 변호사이기도 한 변효진이라고 합니다. 막 EBS부터 시작해서 뭐 학원 컨텐츠들부터 해서 이것만 봐 이러면은 되게 의미 있는 강의도 있지만 어쩌면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지 모르는 구조가 돼서 오히려 정신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라면 전체적으로 교과서를 한번 쭉 써본다든지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흩어지지 않도록 그 교재 안에서도 센터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EBS 교재 따로 교과서 따로 통합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편하게 양을 다 안 쳐도 되는데 그냥 한 과목이 한국사면 한국사를 내가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보는 자료들을 한번 써봐야지. 나무의 가지를, 줄기를, 모양을 한번 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비나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미신적인 행동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체력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을 그렇게 급하게 만들 필요는 별로 없고요. 잠을 되게 많이 자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도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20일 혹은 10일 안에 한번 내가 그동안 배운 거를 쭉 차분하게 음악을 듣던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쭉 읽어가면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돼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이루지 못해도 그냥 이러다 가서 시험 보는 게 제일 잘 봐요. 수능은 완전 실패라는 건 없잖아요. 내가 그냥 좀 덜 만족스러울 뿐이지 내가 가진 정보와 지식이 이 정도일 때 얘를 최대치로 활용해서 내 점수보다는 좋게 만든다라는 약간의 게임처럼 느끼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수능 마무리 못했어요. 그래서 제 실력보다는 시험을 못 본 거였거든요. 뭐 남들은 다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좀 주변에서 아깝게 봤죠. 그래도 학교생활 너무 즐거웠고 친구들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가외를 너무 많이 하니까 생계형으로 수능감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전체 회독이 되게 많이 돌면서 그 마무리 정리 못했던 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루 수능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학기 다 다니면서 잠깐 수능을 봤는데 그때 서울대 점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반수에 대해서 할 얘기 했는데 그 학교를 다 가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대학을. 가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 안에서도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한 학기 정도는 내가 나한테 조금 놔줄 필요도 있어요. 그 대학생활도 해보고 그냥 거기서 난 다 싫어 이러면서 공부한다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러다가 약간 수능 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건데 그때쯤에 다시 전체적으로 빠르게 돌릴 때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과목을 배치를 좀 약간 수능에 가깝게 할 필요는 있어요. 교양 과목을. 예를 들어서 저는 지구과학에 가까운 이공계 쪽 교양을 갖고 막 그랬거든요. 수능에서 좀 점수가 내가 여기 가고 싶은데 이 정도 갔어도 가세요. 생각보다 즐겁고 괜찮을 수 있어요. 제가 막상 그거를 서울대 가고 느꼈는데 별로더라고요. 괜히 왔어. 괜히 왔어. 진짜 재미없고 미안하다 동기들. 우리 동기들 다 이거 인정하는데 진짜 모래알에 진짜 재미없고. 그러니까 정말로 생각했던 그 로망의 장소가 내가 생각했던 그곳에 있지 않고 오히려 원래 대학에 더 있었어요. 그냥 빨리 가서 앉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저도 되게 저를 막 자책했어요. 때리고 일부러 저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막 이만큼 자기 학대를 좀 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딱 가서 앉으면 이 뒤에서 쉰 게 있잖아. 몸을 많이 회복시켜줬기 때문에 다 따라잡아요. 근데 여기서 막 어떡해 이러면서 막 뒤때 머리가 반짝반짝 돌 때를 다 놓치는 거야. 이 몸이 쉬었기 때문에 내가 원래 10시간을 걸리는 분량도 한 3시간이면 볼 수 있거든요. 공부 모두 딱 타기 시작하면 그렇게 안 힘들거든요. 근데 요거를 저도 습관을 갖는데 좀 걸렸어요. 내가 나를 좀 이렇게 위로해 줄 필요가 있고 잘 잤어. 머리가 잘 돌아갈 거야. 진짜 힘들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거나 위로해 줘야 될 타이밍인데 거기에 나를 자책해 버리니까 거기서 회복된 에너지를 못 쓰는 거지.
슬럼프는 방향성이 두 개인데 길을 잃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렇게 하면 정말 붙기는 하는지, 이걸 지금 모르기 때문에 슬럼프가 오는 거거든요. 이 전체 지도가 정확하고 이 지도를 따라가면 합격이 있다는 걸 알면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길인데도 이 지도가 아닌 거죠. 모르겠는 거죠. 이것도 이게 끌려가는 삶인 건데,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강사가 내가 산 거니까 그냥 좋아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합격 후기 나는 거 봐서 나랑 되게 비슷한 기질의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도 좀 분석을 해서, 만약에 1년이라도 수험생을 해봤다면 어떻게 흘려가는지에 대한 분석, 매 개월의 의미와 과목의 양이 한 몇 개월 단위로 한 번씩 격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기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가 점수가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기출 안에서만 나오는 건지 전략가가 되셔야 돼요. 시험은 전쟁을 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략 없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남의 분석한 거를 믿고 가는 거는 남이 운전해주는 운전대에 그냥 타고서 어딘지 모르는 길을 가는 거랑 같거든요. 나의 운전을 하셔야 돼요, 수험도. 그렇다면 그 길이 힘들지언정 그냥 가고 있다는 걸 내가 개척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아니면 계획도 한번 수정해보고,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니면 좀 바꿔도 보고. 머리가 멍해지는 이 슬럼프는요, 진짜로 열심히 한 사람만 느끼는 거거든요. 그냥 쉬어야 돼요. 그냥 번아웃이기 때문에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영화를 보든. 저는 그럴 때는 바다가 그렇게 떠다니더라고요. 이게 뇌가 기능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즐거웠던 걸 이렇게 던져줘요, 버티라고. 되게 신기해요. 이게 그 단계가 오면 떠나야 되는 거. 학생들도 되게 그쯤 되면은 쪽지 같은 걸 써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선생님이 바다를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바다를 딱 하루 반 내지는 이틀만 딱 보고면 진짜 책이 잘 읽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런 한계가 너무 불특정하게 오지 않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날을 반드시 잡아서 공부해야 돼요. 밀린 걸 하든, 아니면 그날에 친구와 약속을 몰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멘토를 만나든. 안 그러면 월화수목금 중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혼란스러워요. 막 누가 만나자, 만나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사러 가야 되나? 이게 자꾸 주중에 자꾸 들어오는데, 직장인들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안 하잖아요. 수험생들은 이걸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험이 안 끝나는 거야. 직업 전에 훈련을 받는다고만 생각을 하면요, 월화수목금을 약간 직장인처럼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월화수목금을 진짜 일을 하고 퇴근했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닌 게, 업무량을 못 끝내면 마음이 되게 무겁잖아요. 그것도 수험생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냈어. 8시간 했어가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내가 봐야 될 부분을 보려고 했었어야 돼요. 그게 끝나야 쉬어지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거가 잘 돌아가면 수험이 좀 재밌어요. 이 과정이 끝나면 내가 이길 거라는 확신도 살짝 들어오고, 시험 전에. 그리고 붙고 나서도 일상이 그냥 비슷해요. 수험의 생활, 월급에 꽂히는 게 다르지. 그 차이는 있는데 그냥 비슷해요. 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관점에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딱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오히려 지원을 받아서 공부한다는 게 저한테는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그냥 해결해야 된다는 관점이 컸어요. 그 책 중에 천재가 되어버린 아이들은 책이 있는데, 저 정도보다 더 심한 가정환경이나 폭력을 많이 경험하시는데, 이때 애들이 천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게 진짜 천재란 뜻이 아니라 그냥 안테나가 100개가 생기는 거죠. 삶의 안테나가. 빨리 커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빨리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른 역할을 좀 빨리 하게 된 셈일 수도 있는데, 지원이 없이 공부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왜냐면 오히려 반대로 제가 유복한 환경에서 많이 간섭을 받으면서 컸다. 그래서 제 주변에 사실 붙거나 환경적으로 주변 동기나 후배들이 지원을 많이 받아서 공부하는데, 그걸 재밌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되게 재미없어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할 때 보면은 뭐 집안도 빵빵하고 부모님들이 뭐 교수님이고 무슨 엄청난 기관장이시고 막 지원을 해주세요. 너무 붙기만 하면 만사오케이, 내가 다 밀어줄게, 이런 집들이 많은데 너무 하기 싫어요, 애들이. 진짜 할 이유도 없는 거야. 난 이 길도 하기 싫고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정말 그 독한 게 없는 거야. 펑펑 울더라고, 후배들이. 절박한 환경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떤 극한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성취를 이루는 1번은 오히려 부모님들이 너무 세팅을 잘해주는 것보다 박탈감을 줘서 생존력을 높여주는, 논이 마른 정도로 박탈시키면 안 되지만 그 환경이 오히려 그 사람의 그 재능이라면 재능을 최대치로 끌고 갈 수 있는 효과도 사실 있는데, 여기서 저는 국가의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제가 하면 그냥 됐어요. 교과서에서 시험 보고 시험 본 성적으로 또 대회 나가고. 근데 지금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학교 시스템도 좋아야 돼요. 선생님도 아이들을 편견 없이 그냥 열심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얘네는 학원에서 배울 거야. 그렇지 않은 경우 많아요. 이게 다인 경우도 많아요. 학원이 더 잘 가르칠까요? 안 그래요? 학원이 더 잘 가르치거나 착각이에요. 근데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접근할 수 있어요. 진짜로 공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는 게 되게 많으신데, 이제 거기서 발전이 좀 안 되는 이유는 애들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스스로의 개발이나 이런 것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도
방향성만 잘 맞으면 지원 없이 공부하는 게 그렇지 않은 게 학교에서 배웠어요. 가정의 환경이 나를 공부로 막 돌봐주지 않아도 시립에서 되게 좋았거든요. 가면은 우동 국물만 500원에 팔거든요. 우동까지 뭐 1,500원이고 저 때는 그럼 국물에다가 밥 이렇게 해서 밥만 쌓았었어. 그럼 제가 고시생 흉내 내면서 말아서 먹고 멋이면 스스로 멋있는 거야. 또 도서관에 가면은 저쪽 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면서 꼭 저기 엄마 살게 해줘야지. 그래서 그걸 다 이룬 지금 입장에서는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닌 건 알긴 알았지만 그래도 그 회한이 없다는 건 좀 저한테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공부하고 그날 공부한 거를 한 번 더 써보는 거예요. 교과서를. 그리고 문제집이 지도 몰랐어요. 저는 문제집의 존재함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공부를 어디서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터득해 갈수록 주변에서 존경을 좀 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이제 관심을 갖죠. 자기 애들은 이렇게 어른이 안 돼가는데 얘는 왜 혼자 어른이 되지? 그러면서 저희 엄마는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 저희 엄마는 이제 반대로 자기 되게 잘 키워서 그래서 좀 황당하긴 한데 그런 이제 구조가 약간 되면서 내가 리드하는 삶도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시 공부한다는 게 빨리 어른이 된다는 뜻인데 빨리 어른이 되세요, 여러분. 왜 부모님이 항상 부모님이고 나는 어린아이일 거라고 생각해요. 꼭 학원을 다녀야 모른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핑계예요. 미친년이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걔는 한 반이고 보통 대학 때는 반이인데 거기 되게 끈끈해요. 경영대는 외부 활동이나 어학연수 이런 걸 많이 갔다 오기 때문에 끈끈함이 좀 덜한데 여기는 같이 준고시로 계속 아기 때부터 생활을 하니까 거기서 제가 생뚱맞게 갑자기 앉아 있으니까 뭐 누구 자리라고 써있진 않지만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있는 거죠. 법대 건물 안에 한층 끝에 있는 도서관이었거든요. 근데 그 편안했어요. 그 법 공부하는 느낌도 편안하고 애들 공부하는 거 보고 있어도 그 세븐일레븐 하기가 너무 쉬웠던 게 아침에 오면 다 공부하고 있고 가방 메고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도 꽤 많고 생각보다 굉장히 화려하고 준수한 분들도 많아요. 공부 잘한다는 게 우리가 외모가 이럴까 성격 이거 다 선입견 진짜 연예인같이 예쁜 분들도 많아요. 근데 또 거기서도 우리가 유독 생각하는 서울대 법대 같은 그 느낌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들이 이제 셋이 이제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정말 신나게 다 같이 셋이 가방을 배에다 딱 메고 달려서 내려가는 거야, 놀러. 막 신나해요. 그 느낌이 있어요. 막 신나하는 거. 자기 자체의 그 즐거움이 있는 거야.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멋있다고 생각해. 공부했고자 이제 나한테 상을 줘야 됐고 상을 주는 방식은 내가 나한테 주는 거지 남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으니까 같이 놀자고 하면 방해되니까 가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약간 미친년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세계학보다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 힘든 거야 나중에. 너무 막막하고 이게 어디가 끝이지? 이게 내가 내 거로 이걸 만들 수는 있는 건가 이 시간 안에? 돌아갈 수도 없어 이제 너무 많이 해버려서. 그 도서관에서 그 과정을 견딜 때 제가 너무 힘든 순간에 그냥 책을 보면서 눈물이 흐르는 걸 그냥 냅뒀어요. 왜냐면 나가서 저도 울어봤는데 나가서 울면 확실히 20대다 보니까 거울 보고 약간 이러면서 기분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럼 다시 책을 보면 또 눈물이 나요. 나오면 괜찮아요.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은 어쩔 수가 없구나. 책을 보는 상태로 그냥 그 감정을 냅뒀어요. 소리는 안 나는데 눈에서 이렇게 땀처럼 계속 눈물이 나니까 제가 이렇게 닦으면서 하는데 이게 평상이었거든요. 무섭겠죠. 독서대 이렇게 올라와 있어도. 뭐 이러면서 공부하니까. 제주지검에 있는 검사분이 전화를 저한테 하셨는데 그때 자기가 맞은편에 있었던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진짜 존경스러웠다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부끄럽다고 그러시냐고 같이 붙어놓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때 우리가 진짜 존경했다고 말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 생각하죠. 독하다? 고대다? 정신줄 놓을 정도로 고된 건데 지금도 그렇고 사법시험부터 지금까지 잠을 하루에 2~3시간 자면서도 일정을 쭉 가야 되는 날들이 있어요. 나니까 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람이 여기까지 견딜 수 있나 이거를 사법시험 때 넘고 또 강사하면서 이거 진짜 이건 무리인데 한 번 넘고 이거 끝없이 가서 어제는 제가 8시간 연속 수업을 하는데 저희가 8시간일 때 이제 50분 쉬고 10분 이게 아니거든요. 거의 150분 하고 잠깐 쉬고 바로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쭉 8시간 하는 건데 잠깐 학생들 저녁 먹으라고 하고 저는 제 사무실에 거꾸로 있는데 거기 매달려 잠들었어요. 그 상태로 잠드는 건 되게 피곤한 거거든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좀 밀린 듯 하면 잠깐 누워도 2시간 만에 깨고 거의 개인적인 삶과 휴식 이런 거는 못 가져본 삶이에요. 이제 뭐 20대 때 가고 싶다 이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너무 독하게 산 사람들이 좀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공부가 쉽거나 편한 게 아닌데 내가 8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게 처음엔 힘들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그냥 8시간 TV 보는 거랑 별로 다르진 않아요. 약간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는 건 되게 즐거운 일이에요. 멋지고. 내 입장에서는 그냥 뭔가에 쏙 빠졌다 나오는 건데 세상이 찬사를 보내고 나 스스로도 뭔가 어떠한 길에서 계속 성장을 하니까 노는 거는 좀 막막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잘 못 노니까 이렇게 한 소리도 있는데 어떤 내가 되게 스트레스 받는
가정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공부든 뭐든 피할 곳이 있다는 거는 안전지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누굴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힘든 건데 근데 하다 보면 1시간을 했던 공부가 2시간도 되고 그거 알아요? 책상에서 노는 게 있거든요. 책 읽다가 좋은 글 있잖아요. 공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일상에 내 생각을 좀 메모해 볼 수도 있고 약간 차분하게 앉아있는 공간과 장소와 내 노트와 내 필기구와 이런 것들이 아이템인데 되게 애정이 생겨요. 제가 숙련돼 오는데 매일매일 성장을 해와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 8시간 앉아있는 거는 굉장히 편하고 4시간은 그냥 순간으로 지나가요. 12시간을 격파할 때도 있고 16시간 격파할 때도 있고 놀랄 때도 있어요. 제 스스로가 이것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리드하는 습관을 갖다 보면은 이 현실이 주도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